네, 오늘 다양한 위장 질환과 질환별 한방치료법 알려주실 요나 한방병원의 오연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위장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좀 위장이 좀 속이 쓰리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환자분들 좀 어떤가요, 선생님? 예, 꼭 치료해야 될 사람이 4명 중에 1명인 것 같고요. 네. 예, 저도 뭐 이렇게 목이 체해가지고 아주 네. 고생한 적이 있었고 네, 네. 인생에서 한 2번 정도 제가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오. 저는 한 번 햄을 먹고 네. 체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햄만 보면 체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고요.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가래담자, 이 담음이라는 게 식도나 위를 네. 감싸가지고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생기는 위장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은 사람들이 뭐 속이 쓰리다,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런 증상들을 겪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가 위장 질환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고 가래가 낀 듯한 느낌이 자주 들고요. 가슴속에 바위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가슴이 타는 통증이나 쓰린 통증도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밥 먹고 한참이 지나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자, 저희가 화면으로 보셨듯이 가슴이 타는 것 같은 또 쓰린 그런 통증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정확한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을 좀 하시나요? 예, 네. 위장은 일단 그 환자의 증상을 듣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지금 환자가 말씀하셨듯이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지, 쓰린지, 네. 아니면 목부터 위장 상부까지가 식도고요. 그 밑에가 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상이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뭐 대장에 설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든지, 또 가슴속에 바위 같은 게 들어있는 느낌이 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 화면인가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제 네. 문진을 통해서 환자가 얼마나 어디가 불편한지, 네. 얼마나 불편한지를 이제 진찰하게 되는 거고요. 대화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눌러서 약간 예. 좀 신음소리. 네. 통증이 있으신 저기 지금 분이죠? 딱딱하게 위장이 굳은 곳을 제가 누르는 거고요. 네. 저기는 지금 식도 부위인데 식도를 누르게 되면은 저렇게 아주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식도는 되게 신경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가지다 보면 네. 어디가 딱딱한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의 딱딱한 곳을 제일 먼저 누르게 됩니다. 이게 다른 선생님이 진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목부터 눌러보죠. 환자한테 먼저 증상을 들은 다음에 이 목 아래쪽으로 가슴과 가슴 양 유두 사이에 전중혈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아프면 신경성으로 온 그 식도염이나 네. 위장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거 이제 딱딱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종의 그 치료도 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어디가 딱딱하게 굳었는지를 확인하는 진찰법이죠. 네. 예. 화면을 보니까 환자분의 통증이 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래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장 질환자분들 인터뷰가 저희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해서 또 들어볼게요. 한참이 지나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메스꺼운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헛구역질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구토도 했고요. 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자, 이 위장 우유나 맥주를 마시면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증상들 인터뷰 그리고 검사 과정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통증이 있는데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또 간혹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위장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통증이 있거나 더부룩하거나 꽉 막혀서 체한 느낌이 들거나 이래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위험으로 생각하고 보면 되게 위험이 없거나, 그러니까 위장 벽에는 염증의 흔적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경미한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비해서는 검사상으로는 거의 이상이 없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당신은 이상이 없다.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밑을 노르시죠. 참 답답할 나는 굉장히 것 같아요. 아픈데 네, 굉장히 네. 불편한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하고 네. 딱 걸린 느낌인데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네. 치료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그 내용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들 인터뷰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유나 맥주를 마시면 꼭 화장실 가야 했었고요. 화장실 가면 보통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봐도 잔병감이 좀 남아있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더부룩하고 옆구리가 자주 이렇게 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배가 좀 딱딱하게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식욕도 그렇게 크게 없고요. 음식을 또 먹으면은 또 배가 또 아프고 또 메스껍거나 트림이 좀 자주 나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가갖고 내시경도 받고 했는데 그 뭐 검사상에서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그냥 신경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환자분 말씀처럼 별다른 이상이 없고 그냥 신경성이다. 이런 병원에서 이런 답변을 들으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참 답답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선생님, 위장장애 원인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또 알아볼게요. 네. 네. 위장장애 원인은 지금 담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담하고 음이라는 게 담자가 가래 담자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확 해서 뱉는 게 가래죠. 네, 그 그렇죠. 끈끈한 액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 이 액체가 우리 기관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장에도 있고 그 식도에도 끼어서 그 움직임을 방해해가지고 딱딱하게 굳게 되는 겁니다. 네. 음은 음료수 음자예요.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멀건 액체가 우리 대장이나 소장이나 위장, 식도 이런 데로 겉에를 끼어 들어가가지고 겉에를 감싼 다음에 네. 접착제처럼 굳어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장 내부로 끼어 들어가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담음이 굳으면 적이가 될 수 있고요. 취라는 것은 신경성이에요. 만져지는데 내일 보면은 없어졌다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목에 뭐 걸려가지고 막 삼키려고 그러는데 안 삼켜지고 네. 또 뱉으려고 그래도 안 뱉어지고 이런 네네. 게 실제 무슨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자의 느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장 장애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흔히 어깨에 담이 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어깨가 좀 딱딱하고 네. 뻐근한 느낌이 들면 그런 말들을 표현을 하는데 네. 그때 담과 좀 비슷하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아, 같은 말이군요. 예, 우리가 어깨에 담이 왔다, 허리에 담 결렸어 이런 네, 표현을 정말 쓸 많이 때 하죠. 그 담자가 가래 담자고요. 네. 그러니까 끈끈한 액체가 그쪽 근육으로 가서 파고 들어가서 네. 움직임을 저해하고 그리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프죠. 그렇죠. 담이라는 게 멀건 액체가 들어가서 접착제처럼 딱 굳은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논하는 것은 여기 가서 담만 결리는 게 아니라 내장 속으로 들어가서 담 결리듯이 굳으니까 마치 이렇게 담 결리듯이 아픈 증상이 오고 네.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장도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이 들어가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죠. 네. 담이라는 게 저렇게 생긴 겁니다. 예, 지금 장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붙게도 만들고요. 저게 지금 약간 끈끈한 상태인데 담음의 상태고요. 저게 굳으면 완전히 접착제처럼 장과 장 사이를 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접착제 역할. 네. 그러니까 장이 굳는 거,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 그러니까 네. 뭐 그 변비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끈끈한 액체가 점막에서 수분을 빨아들인 것을 저해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담음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위장 외벽이 딱딱해지죠. 네. 저게 끈끈한 액체가 들어가서 끈끈한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굳어버리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장은 움직여서 버무리는 게 생명인데 딱딱하게 굳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자는 답답하게 되고 공기도 잘 안 빠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뱃속이 부글부글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죠. 윗배가 볼록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대장과 소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변비도 일으키고 설사도 일으키고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담 자체가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끈끈한 액체가 딱 굳어서 혈액 소통을도 방해하고 네. 그리고 체액 소통도 방해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아까 담 결렸다 할 때 그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처럼 위장에 통증을 일으키는 네. 대표적인 독소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독소의 담음, 이 담음 때문에 위장 질환이 생긴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위장에 담음이 생기는 이유가 또 궁금해요, 선생님. 네. 왜 생기는 위장에, 걸까요? 예, 담음이 생기는 이유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것은 네. 위장 자체가 허약하게 생겨난 경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선천적 비허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약성이 제일 많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허약하지 않게 태어났는데도 허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과로를 한다든가 맨 밑에 보시면 스트레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네. 어느 종류냐면 이제 화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앞에 일을 땡겨서 걱정하는 거 미리. 네, 저희 한국 사람들 특징이죠. 네, 그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네. 위장에 소화장애가 많이 오고 네. 담음이 그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이 관이 좁아지고 응축돼서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액체를 걸러서 신체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아서 걸쭉하게 된. 그러니까 시냇물이 잘 흐르면 물이 맑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웅덩이에 고이면 이게 물이 느른해지고 썩게 네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독소가 잘 빠지지 않으면 담음으로 되고 담음이 더 뭉치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과식이나 폭식이나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추운 곳에서 오래 있어도 위장 전신 근육에 이 경직, 네. 차게 되는 것이 생기면 이게 또 혈액 흐름이 저해되면 여기서도 담음이 발생하고 또 위장에서도 담음이 발생하고 발생한 담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서 안으로 네. 들어와서 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담음이 쌓였을 때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통증이 네. 느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네, 통증이 그렇죠. 느껴질 수도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답답하죠. 답답해서 여기가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비는 굉장히 굳어서 답답한 느낌을 말하는 거 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서 가스가 많이 차서 뺑뺑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담이라는 게 움직입니다. 네. 그 담걸이라고 그러는데 위쪽으로 위장에서 많이 담이 생기는데 위쪽으로 움직여서 머리 쪽으로 가면 담걸 두통이래요. 아.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두통, 어지러움증, 미식거림과 소화불량이 함께 나타나면 저 두통을 담걸 두통, 네. 어지러움증은 담걸 현운 네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아. 담이 거리라는 것은 거꾸로 위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식거리고 구토가 나고 입냄새 나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 증상만 봐도 거의 이거는 담음에 의한 소화불량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처방을 담음을 없애주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화불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부룩하거나 갑갑하고 아니면 딱 걸려가지고 이 속에 바위가 들인 것처럼 네네네. 어떤 때는 막 칼로 이렇게 큰 네네. 칼로 해서 꺼내고 싶은 이만한 바위가 들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트림이 나거나 네. 왜냐하면 공기가 잘 안 내려가서 트림도 또 잘 안 나와요. 트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트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뭐 안 나오는 경우가 억지로 많죠. 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장이 담음이 들어가서 접착제가 딱 네. 굳었으니까 이렇게 공기를 밀어내고 싶어도 안 나오는 네네. 거죠. 그리고 속쓰림이 있고 그리고 담음이 혈액 사이를 다니다가 혈액을 이렇게 혈관으로 파고 들어가서 요 안에 쌓이게 되면 동맥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 네. 담음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두꺼워져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동맥경화 일어나면 혈관이 가서 부딪히는 압력이 관이 좁아지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죠. 알겠습니다. 뭐 우울증도 있고 건망증도 그렇죠. 이런 증상들도 있네요. 예, 담에 의해서 자꾸 이게 나이가 들면 네. 이 뭐 연식이 오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은 뭐 뇌로도 심장으로도 가서 우울증이나 건망증, 담음이 많이 걸쭉한 액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뭐 추운 곳에서 지내거나 이런 것을 피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해줘야지 담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빨리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속쓰림을 앓고 계신 분들,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흔히 이 속쓰림 증상은 그냥 좀 넘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 뭐 그냥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치료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속쓰림 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뭐 무슨 포스 이런 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속쓰림이라는 게 위장벽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패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짠 음식이나 뭐 고춧가루나 간장 같은 거, 소금 같은 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쓰리고 네네. 따갑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 상처 부위를 이게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그 오적골이라고 그래서 네. 그 갑오징어 뼈가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가지고 넣어주면 이게 도포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상처를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을 써야 됩니다. 네. 이제 이 경우는 폐여서 출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담음은 걸쭉한 액체를 말하는데 피도 걸쭉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혈이라고 그래요. 근데 위궤양은 어혈하고 연관이 될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담음과 어혈이 복합된 경우가 있어서 네. 담음과 어혈을 같이 치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담음 치료법을 좀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치료법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선생님? 네. 네. 담음 치료법으로는 이제 한약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담이라는 게 우리가 표본 완급 이런 말을 한의학에서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병의 결과가 되는 게 표병이고 네.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본병인데 이게 완급 그러니까 뭘 급하게 치료해야 되냐 이런 원리인데요. 그 담음의 경우는 실제 이렇게 아까 사진으로 보였듯이 끈끈한 액체나 돌처럼 굳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항상 이것을 먼저 제거해 줘야 됩니다. 담이라는 게 질병의 결과물인 질병인데 이것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죠.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바위가 떨어져 있는데 고속도로를 정비한다는 개념은 이상한 거고요. 떨어진 돌부터 먼저 치워놓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정비해야지 맞죠, 순서가. 네.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음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거니까 굳은 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이후에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진 담음을 깨고 흩어주는 거담제라고 하거든요. 거담제. 거담이라는 게 축출한다. 네. 녹여서 빼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도로에 돌덩이가 떨어진 것을 치워주는 그런 치료를 제일 먼저 약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기기소통을 지켜주는 통기제와 이기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돌을 꺼내기 위해서 뭐 레카차 같은 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을 봐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굴착기 같은 거 막 때리는 기계 있죠. 그런 게 이제 거담제고 옆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이기제, 통기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치료법 또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침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침을 주로 위장 부위에 상완, 중환, 하완이라고 해서 위장 부위에 꽂아가지고 기가 잘 순환되면 딱 걸렸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햄을 먹었는데 햄만 보면은 딱 위장이 굳어가지고 네네. 체하는 느낌이 오는데 이런 경우는 연상작용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아까 뭐 얘기했듯이 앞에일을 끌어다 걱정하시는 경우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위장 장애가 오는데 이런 경우는 침을 놓아줘서 기만 잘 풀어줘도 위장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잘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운동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햄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예,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치료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치료법은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예. 네. 한국 사람들은 아까 다른 어떤 환자가 얘기했지만 우유 먹거나 네. 찬 거 먹거나 냉면, 맥주 이런 거 먹으면 막 설사하고 맞아요. 위장에 시린 느낌이 들고 이런 네네.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차서 액체가 굳은 거예요. 우리가 네. 물이 추워지면은 얼음이 되잖아요. 점점 이게 묽은 농도가 굳어지는 거. 네.
그런 게 차서 그런 거는 따뜻하게 해주면 또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온구요법을 써서 왕뜸을 놔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쑥뜸의 온기와 그리고 쑥의 치료 효능인 배 안에도 밀어 넣어줘서 그 따뜻함을 회복해줘서 위장 운동을 회복해서 소화 기능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치료법들 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신가요? 아, 예. 네, 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입배가 부르고요. 윗배가 부르신다고요? 예, 소위 아랫배 아프듯이 이가 아파요. 그리고 설사나고. 네. 설사나고. 화장실 가면 설사나요. 그러니까 설사만 하세요? 변비도 같이 있으세요? 변비도 같이 있죠. 변비도 있고 설사도 있고 그러세요? 예. 윗배가 아프시고 윗배가 예, 예. 볼록 튀어나옵니까? 예, 예.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으면은 네. 그 다음날 구토가 계속 나오고 설사는 화장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예. 술을 혹시 맥주 드시면 조금 더 심하신가요? 맥주는 술 안 먹고 소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맥주 드시면 소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맥주가 더 불편합니까? 맥주가 더 불편하죠. 그렇죠. 네네. 네. 선생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예, 53세입니다. 53세. 이렇게 고생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나? 7년이요? 오래되셨어요, 예. 선생님? 이장약은 먹긴 먹는데 네. 소주를 먹어서 그런가 술을 먹어서 그런가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지금의 경우는요. 네. 지금 증상만으로 지금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담에 해당됩니다. 찰 한자 가래담자요. 한담에 해당되고요. 윗배가 볼록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식도가 굳어서 음식을 드시면서 공기 음식 이렇게 내려가서 쭉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에 압축 공기가 생겨요. 그래서 윗배가 볼록 나오게 되고 갑갑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게 지금 가슴을 좀 두드리면서 억지로라도 트림을 하셔야 되고요. 공기를 조금이라도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사와 변비가 교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담의 아주 특징적인 증세예요. 왜 그러냐면 설사만 나든지 변비만 나든지 보통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라 해서 설사와 변비가 교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음이 장으로 끼어들어가서 이 움직임을 막아서 대변을 뒤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되면 이게 변비가 되고요. 담음이 끼어들어가서 점막에서 이쪽에 이렇게 변이 있고 음식물이 있는데 여기서 수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요 통로를 막아버려요. 네네. 그러면 수분이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설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와 설사가 교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경우는 제가 술 얘기해서 힌트를 얻었는데 구토가 나는 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미식거리거나 토하는 게 같이 있으면 이게 담궐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술 중에 제가 소주하고 맥주를 구별해서 물어봤지 그럼 어떤 않습니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소주는 좀 더운 성질이 있어요. 맥주는 보리가 추울 때 자라지 않습니까? 보리가 찬 성질이 있고 맥주는 차게해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찬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주하고 맥주하고 비교하면 맥주가 훨씬 더 나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국 대학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맥주가 더 나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맥주를 지금 안 드시는데 왜냐하면 더 불편하니까 본인이 삼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환자가 하시는 그 습성이나 증상만 들여봐도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거담제를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한약에 그 온보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보를 해주는 약, 그러니까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약과 거담제를 같이 써서 치료하면 이것은 뭐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7년 동안이나 네. 질환을 안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가까운 전문병원 꼭 방문하셔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이 위장 질환 꼭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담음 치료법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이름이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치료법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거담 소적 요법 어떤 치료법인가요? 거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담은 가래를 네. 빼주는 거, 녹여서 네네. 쫓아내주는 치료고요. 소적은 담음이 딱딱하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암염을 보신 적 있나요? 시청자 여러분? 암염. 이렇게 소금인데 네네. 돌처럼 된 거. 네네. 이걸 물에다 녹이면 녹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음이 이렇게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게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형성된 게 그런 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누르면 딱딱하게 만져지고요. 나중에 거담제를 쓰면 이게 풀어집니다. 그 취는 그러니까 그래서 담음을 빼주고 적이라는 게 돌 같은 것을 봐서서 녹여서 빼준다 이런 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장약돌 요법은 어떤 요법인가요? 네. 위장약돌요법은 아까 온구요법하고 비슷하게 네. 이 돌이 이게 약간 이제 돌 자체가 뜨겁게 했을 때 돌에서 나오는 치료 효과가 있는 돌을 써서 이거를 굉장히 뜨겁게 달굽니다. 달군 다음에 수건으로 싸가지고 배에다 눌러주면 이 돌 자체가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돌을 여러 개를 해서 이게 무게가 있게 들어가면 돌이 여러 개라 곳곳으로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렇게 쳐져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그러니까 위장, 소장, 대장 이렇게 전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네. 이게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이 한 담의 경우는 따뜻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약돌 자체가 조금 뜨거운 그런 돌일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로 뜨거울까요? 굉장히 뜨거워서 많이 뜨겁나요? 예. 수건으로 많이 감싼 다음에 올려놔야지 됩니다. 네네. 예, 배에다가 전체에다가. 지금 네.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약돌요법을 하기 전에 배를 저렇게 문질러서 많이 풀어놓고 약돌을 위에다 얹는 것이 네. 저거는 지금 시청자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돌이 쌓여진 것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네. 실제 시술할 때는 감싸져 수건으로 있는 완전히 돌돌돌 맙니다. 저거 만지면은 화상이 입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 겹으로 쌓아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담음 치료법을 하나씩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침요법도 알아볼게요, 선생님.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약침요법은 네. 이제 위장에 실제로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연 소염시키는 약, 그다음에 네. 항균 성분이 있는 약 이런 것을 위장이나 식도 쪽에 약침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또 뭐 건강 같은 거, 우리가 인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약침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주사해서 위장이 움직이는 것을 힘을 복원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어떤 화면인가요? 네. 예. 통기침 네, 요법인데요. 통기침 요법으로 저런 자리가 위장에도 침을 꽂지만 이제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래요. 네. 예, 이 양쪽 엄지 손가락 옆에 자리하고 또 발가락도 저와 똑같은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만 놔도 이렇게 딱 급성으로 딱 체한 경우는 금방 이렇게 박하향이 목에서 네. 쫙 흘러내리듯이 가슴이 꽉 뭉쳤던 게 풀리게 됩니다. 네. 침 한 번만으로도. 네. 예, 예. 지금 또 위장 온구 요법이네요. 위장 연구요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네. 뜸의 효능과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그러니까 장이 보통 차져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이 안 되면 또 차져요. 그러니까 차져서 담이 생기기도 하고 담이 생겨서 순환이 안 돼서 차지기도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거담 소적은 뭐 또 마사지를 네, 저 하시네요. 마사지를 한 다음에 네. 저게 이제 어떤 장비를 통해서 네. 안에 이렇게 바위 같은 거를 심부를 뚫어서 여기를 깨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알겠습니다.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위장 질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데요. 또 최근에 늘고 있는 위장 질환 중 하나가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선생님. 저도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한 적이 또 한 번 있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네, 역류성 식도염은 보통 뭐 여기에 있는 음식이 신음식이 막 위로 역류한다 그렇죠. 이런 뜻인데 저는 이 질병명을 이렇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고 나서
실질적인 치료가 잘 안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 가슴 부위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조여오고 그리고 식도 또 뒤에 있는 심장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성으로 보고 침을 여기다가 치료한다든가 아니면 네. 신경성으로 보고 여기를 풀어주는, 여기를 뚫어주는 관용약이라고 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거를 뚫어주는 약이 있습니다. 한약에 뭐 예를 들면 향부자라든가 지실 같은 아까 말한 이기제에 속하는 약인데 이걸 네. 뚫어주는 약을 써주면은 금방 낫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장질환의 한방치료법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속이 늘 답답하고 또 쓰리신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계속해서 또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속이 좀 불편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예, 저도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게. 네네. 위험해서, 한 10몇 년 전부터 만성 위축성 위험? 네네. 예, 그런 진단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해마다 검진을 하는데, 네. 소화력이 아주 나쁘고요. 네. 제일 힘든 건 매운 걸 전혀 먹지를 못해요. 어머님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네. 예, 말씀 좀 더 하시죠. 네. 예. 또 어떤 예. 점이 불편하신가요? 체함도 타고, 그러니까 매운 음식이 굉장히 제가 힘들어 그게 하는데요. 가장 불편하고, 네. 연세가 예, 어떻게 예. 되셨죠? 올해 52이에요. 52세이시고 지금 죄송하지만 체형이 어떤 체형이죠? 말랐습니까? 아니면 좀 체중이 있는 편입니까? 네, 하체는 조금 마른 편이고, 그냥 체중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보통 체질이에요. 네, 얼굴 네. 색깔은 어떠세요? 피부색은 뭐 좀 안 좋죠. 아, 이렇게 그래요? 혈색이 좋아 보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혹시 뭐 무기력하다든가 피로하다든가 어지러움증이 예. 있다든가 이런 증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지러움증은 한 2년 전에 예. 뭐 수주간 지속되다가 멈췄고요. 예. 그런 증상은 지금 없는데 제일 예. 이제 힘든 건 소화력이죠. 예, 피곤함은 안 따르세요? 피곤하기도 해요. 행동하는 이렇게 예. 활동량에 비해서는. 잠은 잘 주무세요? 잠도 예민해가지고 아. 예, 자주 깼다가 다시 잠들고 그러면 하룻밤에 몇 번 정도 깨실까요? 한 4-5번이요? 4-5번 네. 깨세요? 자주 깨시네요. 선생님. 엄청 자주 깨는 거죠. 네. 지금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신경성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 어떤 치료를 받아도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예, 한 20년 전에 위장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오랫동안. 예. 그래도 별 차도가 없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우유 섭취량도 많아가지고, 예. 우유가 안 좋다는 얘기를 어딘가 듣고, 그때부터는 우유를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편해지더라고요. 우유가 성질별로 분류하면 찬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은 우유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없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우유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말랐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뭐 이제 운동회 때 뭐 이렇게 조회를 쓰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르고 이렇게 조회 쓰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양호실로 네네. 가고 요런 류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이 많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궁리를 많이 하시고 네. 결정을 못 하시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스트레스의 시간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 스트레스가 위장에 전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위장에 부담을 준 거라 지금 결과물로 역시 이것도 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담을 해주는데 지금은 원래 신경성에서 온 게 크니까 네.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주는 약을
같이 배합해서 치료를 하고 장의 운동력을 회복해주는 치료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허약함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네. 이제 제가 환자를 직접 봐야 되겠지만 순서적으로 해야 될지 약물을 서로 한 3가지 정도는 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고 계셨어요. 예, 정확한 분석들을 가지고 왜 그런지만 정확하게 집어내면 치료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네. 어머니 힘내시고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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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50 됐습니다. 50세시고, 예,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 한 4년 전에 네. 처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 해가지고 제산제를 처음 먹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좀 이제 약을 그만 먹었다 되겠다 싶으면 또 위통이 오고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예. 그래 계속 이제 연장이 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도 옮기다 보니까 병원을 1년에 한 번 정도 많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내시경을 했었어요. 검사를. 네네. 불안해서. 근데 약은 완전히 끊지를 못한 거죠. 안 먹으려고 그러면 또 위통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되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병원 갔는데 한 40일 정도를 네. 산제를 안 먹고 약을 먹다가 예. 이제 한 4년 동안은 위통만 있었는데 예. 요번에 속쓰림 증세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예. 아침에 밥 먹고 나가지고 소화가 될 무렵에 속쓰림 증세.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처음으로 한 2, 3주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한 4, 5년 동안은 약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제산제를 안 먹은 경우는 한 40일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그 증세예요. 너무 지금 속이 쓰려서 다시 또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네. 약은 양약을 드시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나요? 예, 그 이제 지금 속쓰림 증세가 있기 전에는 네, 네. 조금 위통이 있다가도 꾸준히 먹으면 또 이제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예. 4년 전에 이게 지금 사실 좀 뭐 진찰을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요.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아, 예, 저는 네. 이제 그냥 보통이고요. 술을 많이 먹지도 않고 네네. 담배는 피우지도 않고요. 커피도 안 마시거든요. 네네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었나요? 좀 많이 이제 막 신경성인 거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예. 좀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위가 이제 쓰린 게 아니고 네. 식사 후에 그 바로 통증이 오더라고요. 막 네. 그 위가 통는 게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좀 주기적으로 와서 예. 병원을 찾게 된 거죠. 처음으로.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제산제라는 걸 처음 먹게 된 거예요. 예. 역류성 식도염 같다고 그래서 주식으로 헬리코박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헬리코박터도 치료를 하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참고로 예. 내시경을 했었는데 예. 조직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중간에. 근데 거기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은 없고 네. 뭐 장생피하인가 그게 그걸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헬리코박터 얘기가 우리 요구르트 광고하면서 헬리코박터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헬리코박터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대장균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근데 대장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아닌 것 같고요. 헬리코박터균이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위장질환이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왜 활성화가 되는 환경이 됐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분석들, 이렇게 담음이라든가 위장의 허약성이라든가 운동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의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방송상이라 말씀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겪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네네. 이것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관용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통증이 어느 부위에서 나타납니까? 위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쪽 그 윗배입니까? 아니면 가슴 쪽 이 식도에서 위장 우뭇가슴 이 사이인가요? 예, 거기 그러니까 우묵 페인데 있잖아요. 움푹 패인데 여기요? 가슴 밑에.
가슴 바로 오목가슴 명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명치 부분이 이게 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부위가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쪽 이 목 쪽하고 이 가슴 가운데랑 여기 위장 상부 식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요 세 개를 영수성 식도염의 그 해당 부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는데 이 원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병적으로 지금 병적인 요소가 돼서 신체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가장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인 식도에 같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목젖에서부터 이 사이, 그 위장 상부 사이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지금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경성에 의해서 너무 산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진찰을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할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범위하게는 이것도 지금 거의 답이 나온 겁니다. 4년 전에 어떠한 큰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킨 거고 그 지금 원인과 결과를 같이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네, 원인을 좀 찾으셔서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앞서 시청자분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좀 증상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그 역류성 식도염을 제가 이렇게 상중하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매핵기라고 그래서 여기 매핵기가 뭐냐면 매실의 씨가 들어있는 기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매실의 씨가 들어있는 것 같이 고만한 크기로 이게 연지불화, 그러니까 삼키려고 하는데 삼켜지지 않고 각지불출, 뱉으려고 하는데 뱉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매실 같은 씨가 실제로 무엇이 뭉쳐서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신경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제, 그리고 이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이제 기를 흩어주는 약을 쓰면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흉민을 따로 분류를 하는데요. 가슴이 굉장히 답답한 건데 여기가 이렇게 눌러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무슨 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대검으로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가슴을 열고 싶어요. 그 그렇게 답답하거든요. 거죠. 예, 그렇게 답답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이제 불면증, 그 우울증 뭐 이런 거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주 막 굉장히 많은 질병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뭐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요 담음을 파쇄해줘서 관용약, 가슴을 뚫어줘서 내려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고 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딱 뚫리면서 무슨 박하향이 싹 퍼지듯 한 박하라는 약을 쓰지는 않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비만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윗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셨다는 분 있잖아요. 이게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 식도가 잘 부드럽게 이렇게 짜주면서 공기는 밀어내고 음식은 잘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도에서 위장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의 진공 상태로. 그러니까 물구나무 상태로 물을 먹어도 이렇게 위로 올려보냅니다. 위장 쪽으로. 그렇게 잘 연동이 돼야 되는데 보통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담음이 생겨서 식도가 딱 굳은 경우에는 공기를 잘 밀어내질 못해요. 우리가 윗목이 찬 경우에 보일러 에어가 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사를 풀어가지고 공기를 칙칙칙칙 빼주면은 나중에 물만 쭉 나오게 되면은 이게 보일러가 잘 돌아가지고 저 찼던 부분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딱 걸리면 다른 부위의 순환까지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식도에 연동 운동하면서 공기를 빼내주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트림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트림을 시원하게 하면은 공기가 내려가서 여기 윗배가 볼록 올라오는 이런 답답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밑으로 내려가서 가스로 나오면 밖에서 들어온 공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발효돼서 나오는 가스는 양이 적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실 이렇게 끼워도 굉장히 냄새가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공기의 양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를 넣으면 계속해서 압축된 공기라 계속해서 공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무슨 산소통처럼 이렇게 압축한 산소처럼 엄청나게 많은 공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역류성 식도염에 참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증상마다 좀 치료법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기 매핵기, 목에서 오는 거, 이게 잘 안 삼켜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막혀 있는 거. 네. 가슴이 막혀 있는 것은 관용약하고 거담제. 아까 담을 풀어줘야죠. 왜냐하면 네, 그렇죠. 식도가 담에 의해서 꽉 뭉쳐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건 더부룩한 거거든요. 더부룩하고 윗배가 볼록 나와 있는 것은 위장의 운동력을 회복해 주는 게 이제 기를 잘 통하게 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네. 자, 증상병 치료법 저희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위장 질환을 알아보고 있는데 참 다양한 질환이 있네요. 네네. 또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공기연화증 아까 지금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공기를 빼내야 되는데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능한 한 진공 상태에 가깝게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위장이 있으면 음식물하고 위장하고 딱 이렇게 점막하고 붙어 있어서 소화 흡수를 잘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 공기가 끼게 되면 소화 흡수도 잘 되지 않고 네. 그리고 수분을 잘 끌어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음식을 많이 먹어도 영양이 공급되지 않은 것 같은 결과가 오게 되고요. 공기가 끼게 되면 아까 에어찬 것처럼 네. 움직이질 않아요. 밑으로. 공기가 끼어 있으면. 그래서 이 공기를 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연화증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 공기를 빼내서 음식물하고 장 점막하고 딱 접착을 하게 되면 음식물도 잘 뽑아오고 네. 수분도 잘 뽑아와서 연동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병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거,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경성 소화불량, 이게 또 가장 흔한 질환이거든요. 네네네.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뭐 앞에 지금 설명을 다 드렸지만 신경성 네. 소화불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경성으로 그러니까요. 뭘 위장에다가 내시경을 해봐도 별 염증성 변화가 없고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50에서 60%. 절반 이상이네요. 예, 너는 이상이 없어. 나는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갑갑하고 통증도 있고 이런데 염증이나 궤양같이 조직학적인 변화가 발견되는 경우는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위장 근육의 운동성 장애, 이게 뭐냐면 네. 한국 사람들은 내시경으로 염증을 확인해도 염증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그렇군요. 확인이 안 되는 위장 근육 자체 겉에가 이렇게 담음이 싸가지고 운동성이 저하됐든지 아니면 네. 담음이 위장 근육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운동이 안 돼서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말하는 네.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 장애로 부르는데 신경성 위장 장애도 담음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은 거냐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딱 살짝 그냥 굳기만 한 거냐. 담음이 네. 들어가서 접착제처럼 굳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놀래서 살짝 뭐 이렇게 굳은 것을 풀어줘야 네. 될 거냐. 그러니까 담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치료가 더 어렵고 길고 살짝 놀라서 굳은 그냥 잠깐 이축된 거는 네. 조금 더 치료가 빠르고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위장 질환 계속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면 이상이 없지만 또 배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담음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선천적으로 위와 장이 약하게 태어났을 때는 변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변비는 네.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이 잘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는 힘이 약하면 변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변비가 오죠. 근데 이 변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끼어서 장의 운동성이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담음이 끼어 들어가서 장 전체를 감싸고 장과 장 사이가 붙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운동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변비가 오죠. 네. 그리고 변 자체가 딱딱해져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담음이 안으로 끼어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변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담음이 끼어 들어가서 위장 점막의 수분 흡수를 막아서 이 수분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장에 있던 수분이 그대로 직장 항문을 통해서 나가서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발병률이 높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민감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생리 전에 이유 없이 짜증이 네. 나고 그런 기간이 한 여자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것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정이
뭐 이런 식으로 왜 얘기를 해? 네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남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감정이 그대로 그러니까 대장 위에 여기에 신경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대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그리고 가슴이 막 뭐 답답하거나 네네.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세가 왔을 때 대장도 역시 그게 변비로 올 수도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담음이라는 게 설사로 올 수도 있고 네네. 예, 그건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한방 치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한방 치료는 지금 원인을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이 움직여서 밀어내는 힘이 약한 경우는 장을 강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장이 약해서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담음이 생긴 경우는 거담제를 같이 써줘야 되고요. 담만 오로지 온 경우는 담을 빼어주는 치료를 하면은 담이 이 속에 들어가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담이 껴서 수분 흡수를 막아서 설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담이 껴서 돌처럼 굳으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이 이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음을 빼내주면은 유장이 잘 이렇게 움직여서 수분 흡수도 되게 되고 변을 밀어내서 변비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법 중에 어혈이 같이 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장에 정말로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피가 장을 다 감싸고 있어서 이대로 굳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혈, 그러니까 어혈을 빼어주는 파괴해주는 약을 써야 되고요. 장의 독소, 그러니까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담음, 끈끈한 액체가 들어가서 그대로 돌처럼 굳은 거니까 네네. 이것을 녹여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는 역시 스트레스를 치료해주는 약이 따로 있거든요. 아, 저희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가슴을 뚫어주는 약이라든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것만으로 해도 장이 움직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방에서의 치료법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장질환별 한방치료법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으로 요나 한방병원의 오연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